안녕하세요. 통동모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들이 맹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맹물 속에 전압 조종기를 달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갈까 하는데요. 이 맹물 속에 전압 조종기, 여러분 전압 조종기라는 뜻은 뭐냐면 전기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냉장고가 이상이 생기겠죠. 또 넘어 내려가도 냉장고가 돌아가지 않겠죠. 전압 조종기는 전압을 항상 100V나 200V로 맞추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물 속에다가 전압 조종기를 달자, 이런 제목인데, 그럼 전압 조종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맹물을 안 먹고 전압 조종기를 달면은 심장이 하루에 80 내지 90번을 뛰거든요. 1분간에. 그러면 그 심장이 뚝딱 뚝딱, 그게 하루만 뛰는 게 아니라 100년, 120년까지도 장수할 수 있는 전압 조종기를 달자. 그것이 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물을 사람이 먹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맹물을 많이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입니다. 이 물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은 미네랄이 들어있고 염료라는 게 들어있죠. 맹물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물은 우리가 섭취하면 바로 맹물을 밥과 함께 동시에, 또는 밥을 맹물에서 말아 먹으면 위로 바로 들어가서 위액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위액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음식이 소화될 수가 없습니다. 위액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맹물 속에 전압 조종기를 달고 밥을 먹었을 때, 만약에 물을 먹었을 때는 우리 위가 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절대 상하지도 않고, 대장, 소장도. 어느 가슴과 소장에 천공이 났죠. 천공이 나서 뚫어져 가지고 그 소장에 있는 세균이 번식한 물이 얼른 그냥 우리 내장으로 그냥 장 위로 그냥 전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결국 맹물에 조종기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전압 조종기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일찍 그분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맹물은 우리 혈액과 체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맹물은 전압 조종기를 달고, 다시 전압 조종기는 염류, 효소를 거기다가 같이 함유해서 섭취를 하라는 말씀이 바로 전압 조종기라고 표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물은, 체액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뚱뚱한 사람은 40%밖에 물이 없습니다. 체액. 그리고 정상인 체중은 70%입니다. 그리고 수신령도 40%입니다. 빼빼 마른 사람도요. 그래서 수신령이나 뚱뚱한 사람은 물이 적기 때문에 술만 먹으면 간에 해독을 못하니까 바로 취합니다. 이렇게 비만 환자가 40%밖에 또 안 됩니다. 우리 물이. 그렇기 때문에 물만, 전압 조종기, 염류효에서 같이 믹스해가지고 섭취만 한다면은 전부 병 없이, 의사 없이, 양 없이 살 수 있는 물질이 물에다 전압 조종기를 달고 먹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자, 60kg 된 사람이 우리의 물을 다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버리면 지방질, 단백질밖에 안 나오죠? 우리 기관이나 백조의 세포가 우리 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뭐냐? 전압 조종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흐르는 물은요, 낙엽이 분해하고 낙엽이 썩어서 그 낙엽 속에 있는 영양소, 산소,
이런 것들을 잔뜩 품고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이 살고 곡식들이 살고 채소, 약초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달지 않습니까? 제가 백두산에 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 쫄쫄 흐르는데 가재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그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가 수돗물을 정부해서 먹는 건 아주 참 힘든 맹물입니다. 전압조정기는 달지 않고 먹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이 썩고 간도 썩고 썩는 데는 건 유해균이 번식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인물은 모기가 번식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리지 않는 물, 가정에서 땅이 죽고 물이 전압조정기를 안 달았을 때는 곡식 채소도 죽고 동물도 각종 벌레도 전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식물 곡식 채소나 그런데 전부 탄저병이 생기고 세균이 막 갉아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의 전압조정기를 달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중국 그 분이 비료를 개발을 했는데 비료를 해서 납품을 했는데 그 속에 탄저병이 오고 과일잎에 탄저균인가 그것이 전부 이파리를 갉아먹는답니다. 그게 과일에 당도도 없죠. 이것이 전압조정기는 식물도 곡식도 땅도 사람도 다 달아줘야만이 우리가 병들지 않은 채소나 곡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책을 10권이나 저서를 했지만 맹물을 먹지 말라. 우리 혈액과 체액이 썩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 환자를 피를 따서 먹어보면 혈액이 썩었거든요. 방귀 냄새나 변 냄새나 혈액 냄새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맹물에다가 전압조정기를 염류효소를 믹서해가지고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00% 전압조정기를 안 든 사람들은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병이 많이 들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병 걸린 사람들은 수술해도 낫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일찍 떠날 수밖에 없는 물의 비밀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맹물 속에는 여러분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없기 때문에 법적 효소 전압 조정기를 달아서 섭취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맹물 속에 3가지를 첨가하면 됩니다. 리프라제는 우리 지방을 분해하는 겁니다. 맹물이 결국은 우리 혈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방을 분해합니다. 간에서 분해합니다. 리프라제는 또 프로타제라는 건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고기. 우리 세포가 백조로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곡식을 누가 분해합니까? 곡식은 아밀라제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육류는요 체온이 40도입니다. 그러면 40도 우리 몸은 36도인데 그거를 분해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이 법적 효소 3가지와 유산균을 들어있는 것을 물에다가 공유해서 섭취를 했을 때는 우리 체온이 32도지만 공유했을 땐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육류가 32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 36도니까 외부에서 분해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위장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전부 분해해서 노폐물은 전부 유해산소는 전부 체외로 빼내고 오직 살아있는 혈액과 체액이 우리의 오장육부 세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샘이 한 230군데 정도 샘이 있습니다. 뼈마다 다 관절액마다 샘에서 나옵니다.
또 위액도 하루에 2.4리터가 나옵니다. 치맥도 1.8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간액도 하루에 1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셈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우리 세포를 살리는 것이 물의 비밀입니다. 이 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고 이 콜라, 사이다 이런 물은 아주 죽은 물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물을 먹는 사람들은 전압 조종기를 달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이요 말이죠. 아밀라제 효소가 없는 사람은 침도 안 나오고 입에서 냄새가 몹시 납니다. 아밀라제 효소가 있다면요, 입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입에서 냄새도 없고요. 충치풍치도 안 걸립니다. 또 위에서 헬리코박테리아 같은 염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물이 윗속에 들어오면은 분해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물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물이 우리 속에 위로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장을 거치죠. 12장에서 뭐가 와요? 1.5의 강한 산성인데 간과 췌장에서 공급을 받아 6.8%로 만들어줍니다. 6.8 pH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당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는 맹물을 전압조종기를 안 달았기 때문에 당뇨가 오는 거지, 전압조종기 물속에만 달았다면 당뇨병은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참 저는 책을 저수를 다랑이로 하고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강의하는 곳마다 가서 맹물 섭취를 못하게 합니다. 염류효소는 1% 바닷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1%에다가 효소를 넣고 유산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은 우리 몸에 썩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또 부패도 오지 않고 뭐 폐결핵이나 뭐 폐질환이나 천식이나 위염이나 간염 같은 건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지 않은 사람은 얼리 다이, 일찍 죽고 일찍 하스피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수술하게 되고 결국 전압조종기를 달지 않으면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맹물을 먹는 사람들은 병든 아기를 낳아요. 저체중아나 이런 아기를 납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 오고 그래서 제왕절개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력이 있어요. 그 아기도 병들고 엄마도 병들고, 엄마도 비만이 안 빠져가지고 결국은 암이 걸리는 율이 70% 내지 80%가 온다는 이 가족력의 비밀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상을 체중을 낳는 사람은 태변이, 그러니까 대장에 변이 안 붙습니다. 그 독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저체중아는 그 대장 속에 태변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일생을 가면서 거기서 독소가 계속 나오면서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대장액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모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첫째로 효소 같은 전압조종기를 물에다가 달고서 잡수시면 한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맹물 섭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압조종기를 달지 않고 맹물 섭취를 한 사람들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청소부들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다 보면 몸속에 뭐가 달아나요? 미네랄, 비타민이 다 달아나니까 그냥 맹물이
혈액이야 이런 거를 썩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예가 판단이 나오고 갑자기 죽는 예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축구를 차는 사람, 또 야구하는 사람, 노동부, 목욕탕의 때밀이들은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속에 뭐가 빠져나가요? 영양소가 빠져나가죠. 비타민이나 산소, 염료효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맹물은 우리 몸속에 우리를 세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병들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나 우리가 그 약초를 많이 삶아서 먹는 사람들 있죠. 거긴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속에 영양소까지 바깥에다 물까지 빼내는 그러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우리가 염류효소에서 같이 보충해지면서 그런 걸 섭취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염류효소에 결핍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선TV에 전압조종기를 병이 든 사람 전압조종기를 단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염류효소라고 쳐보세요. 그래요. 염류효소를 치시면서 간에 좋은 음식, 유튜브에 들어가서 염류효소 간에 좋은 음식을 쳐보시면 전압 조종기를 달고 염류효소에 물을 타서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간경화로 1개월밖에 못 하신다는 분이 부종이 빠지면서 물만 섭취하고 밥에다도 좀 염류효소를 붙여서 믹스해 섭취한 결과 2개월 만에 간경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압조종기 염류효소를 다신 분이 조선TV에서 이번에 방송한 예가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염류효소 간에 좋은 음식만 쳐보시면 맹물 섭취해서는 이런 질병이 왔지만은 맹물 섭취 안 하고 염류효소를 섭취하고 이런 질병이 고쳐진 예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압조종이 난 사람은 혈액이 pH가 7.4가 돌아옵니다. 7.4가 온 사람은 여러분 유해산소가 제거되면서 그 간 속에 그 지방이 낀 유해산소죠.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간경에서 벗어나서 지금 정상으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도 염류효소 결핍증 환자입니다. 혈액이 썩은 사람입니다. 그 당뇨 환자를 여러분들이 하나 변 냄새나 혈액 냄새나 똑같습니다. 이게 맹물 섭취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당뇨 이게 염류효소를 섭취해가지고 사례가 나오게 당뇨 특허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TV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텔로머라아제 이런 효소가 염류효소 속에 들어있다는 이번에 그 베이징 대학에서 저희들 거를 보고 전해왔습니다. 꼭 쳐보세요. 텔로머라아제. 이 텔로머라아제는 수명이 한없이 연장시킨다는 물질이에요. 효소입니다. 참, 이 물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닷물도 물이죠. 근데 해삼이 있지 않습니까? 해삼의 그 내장을 꺼내서 사람이 다 먹어요. 먹고 바다에 다시 해삼을 바닷물에 집어넣으면 해삼이 다시 내장이 따로 생겨서 생존한답니다. 이것이 줄기세포입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텔로머라아제라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자궁수술한 사람, 그러면 자궁수술하고 암으로 수술한 사람은 다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텔로머라아제입니다. 그러면 이 물 속에 이것을 집어넣고 먹으면 그런 세월이 옵니다. 나는 그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개발한다고 그러지만 여지껏 줄기세포 개발한 사람은 없습니다. 효소석액이 들어있는 것은 세계 사람 다 효소가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인터넷 쳐보면. 그러나 개발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개발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염료에서 들어있다는 건데 앞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세요. 바닷물은 맹물이 아닙니다. 염류 효소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에서 해삼을 집어넣었더니 내장이 생긴 그거 사례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거니까 물에다 전압조정기를 달고 물속에 전압조정기를 달고 섭취하시는 분은 이러한 장수하실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Yeah.